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 박영화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화입니다. 현대자동차 R&D 파이로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채용 절차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네, 현대자동차는 작년 하반기 인턴 채용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원자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박 멘토님, 각각의 채용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채용 채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채를 떠나서 뭐 자폐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힌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인원들을 좀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직무적인 스펙이나 어떤 역량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좀 더 H라든지 뭐 힌트라는 어떤 새로운 채용 방식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지원 학생님, 그렇다면 학생들 사이에서 이 기업에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는지? 자동차 회사 중에 역시 1위 기업은 현대자동차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뭐 현대가 가지고 있는 뭐 대외 활동들, 영글로비스나 뭐 해피무브 아니면 옴부즈맨 이런 것들이 사회 공헌도나 인기도 높아서 학생들에게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자동차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원자가 서류 전형에서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세미나, 이 핵심가치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가서 보고 느꼈던 점들은 이제 신입 직원들이 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열정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직급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세대 간의 격차, 뭐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이뤄나가려고 하는 서로 갭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뭐 어떻게 정해진 것들이 있다, 뭘 강조한다기보다 일에 대한 열정, 전문적인 뭐 지식이라던가 기술,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잘 융합이 될 수 있는 인재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 중 하나는 R&D 파이로트입니다. 어떤 자질을 갖추면 좋을까요? 네,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면 우리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좀 제작을 해보고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시작차라든지 파일로트 차의 제작에 대한 능력도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정이나 품질에 대한 우수성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과의 어떤 그 소통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과 언어 능력도 갖추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전자제품 분해 및 고치기입니다. 전공은 전자공학과고요. 학점은 3.73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4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 170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그리고 ICY 봉사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자격증은 커말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 운전면허증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은 군인 장교,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네, R&D직 지원자 치고 관련한 특별한 경험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최현수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R&D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특징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전공이라던가 그 뭐 외국어를 뭐 열심히 공부했다던 부분이라던가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라던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노력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멘토님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나요? 네, 일단 장교 출신이고요. 네. 장교 출신 분들이 이제 그 장교 과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장교 출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험이 다 군대에서만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군인 장교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메리트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교라고 한 출신으로서 뭐 리더십을 어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업무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왔는지를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력적인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는 힌트 유형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소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우리 지원자가 R&D 파일럿직 외에도 전략 지원직에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자소서를 받아봤습니다. 네, 뭐 그러면 오늘은 2가지 직무의 자소서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이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작성을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들 각각 직무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그냥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파일로트직의 경우에는 일단 이공계열적인 어떤 영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어떤 그 관심사가 좀 다양한 친구들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 지원직에 이 친구가 지원한 걸 보니까 신사업 쪽하고 상품 기획 쪽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사업 쪽은 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역량을 잘 어필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이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라고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상품 기획 쪽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서 새롭게 출시된 어떤 새로운 자동차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좀 자기 관심 분야와 연결해서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힌트 유형 자체가 힌트 채용 방식 자체가 지원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담당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읽을 만한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물어볼 만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단순히 그냥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을 그냥 나열식으로 어필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없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류 통과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면접에 가서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팩트 있는 경험 하나라도 좀 제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소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 하나의 부품, 멈춰버린 심장, 망가진 장난감의 심폐소생술을, 현대자동차의 강철의 심장을 이식하다. 네, 3개의 소제목이네요. 형식이 없는 자기소개서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최현수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제목이 우선 좀 많습니다. 네, 소제목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안 했었죠. 그리고 소제목 없이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때가 있었고 소제목으로 먼저 시선을 끌어주고 관심을 끈 후에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서 요새는 자기소개서에서 소제목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제목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핵심 포인트를 잡지 않다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작성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내용 핵심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 멈춰버린 심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취미는 레고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입니다. 레고 장난감을 조립 설명서에 맞추어 차근차근 조립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각각 다른 모양 및 종류의 기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장난감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레고를 가동하다 보니 단 하나의 플라스틱 재질의 기어가 쉽게 마모가 되어 레고 모형 전체의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망가진 장난감의 심폐소생술을. 저는 레고 회사에 메일을 보내기로 하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으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 오래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아이디어를 그림과 설명으로 정리하고 제 아이디어 모듈의 작동 방식을 동영상 파일과 사진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내구성이 약했던 해당 부품의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금속 재질로 바꿔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레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해당 모듈의 부품을 제 아이디어와 금속 재질로 바꾸어 생산을 고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끝내 망가진 장난감의 강철의 심장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강철의 심장을 이식하다.
단 하나의 부품으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과 같이 팀원들과의 유기적 소통 및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장교 생활에서 배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팀원들과 소통 및 협업하여 기능 검증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속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안전하고 멋있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성장 동력에 더욱 RPM을 높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는 현대자동차의 미래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내용이 꽤 깁니다. 이 내용만으로 좀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만으로 승부를 못 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은 거의 3분의 2가 다 레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에 그쵸. 지원할 때. 그러면 되게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힌트라고 하는 건 자유양식이잖아요. 네.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 안의 내용을 통해서 면접관이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레고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없고 이 친구가 과연 파일로트라고 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갖고 어떤 네. 준비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거기서 좀 더 뭔가 추가된 질문이 나오고 이 친구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들이 전혀 이제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래도 흥미로운 것은 레고 본사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예. 뭔가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어떤 제공해서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쓰되 이 내용은 한 200자 정도만 짧게 쓰시고 그래서 이때 이런 어떤 나의 역량들이 실제로 파일럿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떻게 발휘될 수 있다. 또 이런 역량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기술이 돼야지만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만약 이 자소서가 힌트 유형 자소서라면 그렇다면 두 분은 합격, 불합격 어떻게 판정하실 건가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합격 주는 건 이상하니까요. 네. 당연히 불합격이죠. 네. 네, 저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힌트라고 하면 좀 더 매력적인 자기만의 네. 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연구하셔서 합격의 자기소개서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원하는 다음 직무를 볼까요? 우리 전략 지원에 관련된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지원에서도 상품 전략과 신사업 전략 이 두 부분에 대한 자소서를 써주셨는데요. 먼저 전략 지원 상품 전략직의 자소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나에게 던바의 수란? 던바의 수? 던바의 수란? 소제목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제가 뭐 늘 소제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많이 주진 못하는데 던바의 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뭐 자유양식이니까 흥미를 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뭐 잘 썼다 못 썼다라고 평가하기도 되게 애매한 헤드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던바의 수란? 던바의 수,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0명이라 정의한 의론. 저는 평소 사교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나는 지인 3명에게 안부를 묻고 있으며 이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는 제 최대의 장점으로 팀전에 있어 팀원들과의 소통 및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서로의 장점을 바탕으로 논리적 설득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장점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내 최고의 커뮤니케이터 대명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방 안에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 모형만 50여 개가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들을 보며 미래에 충분히 있을 법한 상상 속의 자동차를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 가족 및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비록 상상 속의 자동차이지만 블록 자동차의 가동 원리 및 컨셉 등을 나름 과학적인 원리를 들어가며 자랑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블록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 제 취미였습니다. 제가 만든 블록 자동차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문제점을 수정하여 다시 블록에 추가해 다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의적 사고와 팀원들과의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미래 지향적인 삶의 동반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 패러다임 플러스 기술적 제한 사항까지 고려한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가 미래를 향해 가장 먼저 달리는 회사일 것이라 믿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미래의 동반자로의 자동차에 더욱 RPM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자동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겠으며 현대자동차의 일원으로 인류 사회의 꿈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나는 지인 3명에게 네. 안부를 묻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묻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매일 또 같은 지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진 않겠죠. 근데 왜 안부를 묻는지 뭐 이런 디테일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뭐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다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우리 지원 학생님은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여기 두 번째 문단과 함께 그냥 미래의 변화를 고려한 신상품 제안과 같은 상품 전략 직무의 특징을 더 나타내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얘기는 아예 지워버리고. 네. 내고 얘기 그만해라. 네, 최원도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려요. 네, 우선 상품 전략직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상품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나에게 덤바의 수란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 모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대했던 건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덤바의 수 150명을 넘은 나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던가 뭐 방법이라던가 사람 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쓰는 덤바의 수를 만들었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내용이 됐었을 텐데 우선 질문 처음에 제목에서 시선을 끌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된 점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서 직무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장점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좀 우선 아쉽고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같은 내용인데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했다던가 그리고 약간 모호한 표현들, 레고에 대한 얘기들 했다 그냥 일기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안에서 내가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나가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략 지원 중 신사업 전략팀에 관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카페 창업, 실패의 쓴맛, 소통 그리고 과감한 도전, 성공의 지름길. 네, 실패를 겪은 후 성공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 최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제목? 네, 저도 소제목이 계속해서 2-3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보다 하나로 좀 묶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좀 일반적이어서 본인만의 매력을 좀 담기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이 중요. 네. 자,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 실패의 쓴맛. 저는 남들과는 다른 카페 창업이라는 특색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을 하며 아는 지인이 새로운 카페를 창업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저를 창업에 도움에 요청했고 저는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0잔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소통 그리고 과감한 도전, 성공의 지름길. 저는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살려 대기업 카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분석력을 토대로 카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위치상의 고객층을 분석, 교내에서 주요 타겟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카페의 전략 및 장단점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타겟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1번 가격, 2번 학업 분위기, 3번 편안함 결과 순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테이크아웃을 통한 커피값은 1,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기존에 빽빽했던 테이블과 의자수 또한 50%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제 호주 유학 경험을 살려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려 노력했으며 일주에 1회 외국인들과 공짜 프리토킹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들은 제 카페가 테라스 카페, 영어 카페라는 타이틀로 SNS에 많은 공유가 되었으며 한 달 매출 또한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미리 고객층을 분석하고 주요 타겟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대응 전략을 설정한 것이 매출의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멋진 저와 멋진 현대자동차가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가능성의 길은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카페 창업이 아니었고 지인 카페 창업이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원자가 지인이 많아요. 150명. 아까 덤바의 수가 네. 의미가 있긴 있었나 네, 봐요. 너무 그럼 끌어봅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이 친구가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를 다른 분야로 각각 이렇게 3가지로 다른 내용을 쓰기에는 힘들었을 텐데 그 고생에는 치여를 하겠지만 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뻗어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카페 창업에서 했던 경험 자체가 면접관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분야처럼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신사업이 아니라 국내 영업에 쓰면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R&D 파이로트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지원 학생의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5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힌트는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수한 지원자에게 서류 면제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 따라서 면담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면담을 위한 자료는 인사 담당자들이 나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번째로,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무엇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작성해라. 마지막으로, 면담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왜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인지, 이와 관련하여 준비하거나 도전했던 경험은 무엇인지를 작성해 보아라였습니다. 네, 이 면담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전략 지원 중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일을 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옷가게 쇼핑몰을 창업했을 때, 기업에 가서 스폰서를 획득할 때, 동아리 회장으로서 홍보를 할 때 등 사람과 마케팅이란 단어는 항상 저와 함께했습니다. 또한 마케팅이라는 모든 경영 활동을 포괄적으로 어우르는 단어가 저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의장 시절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획했던 화려한 손길은 시민, 대학생, 기업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시민의 참여 동기, 기업의 마케팅 전략, 대학생의 열정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기획서를 여러 번 수정하고 해당 부문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PT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17 서울 정원 박람회를 통한 현대자동차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화려한 손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사람들과의 만남, PT 발표와 스피치 대회, 강연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화공과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그리고 경영학과의 마케팅 수업. 이와 같은 경험들이 저를 마케팅 직무로 이끌어 주었고 현대자동차와 함께했던 3번의 프로젝트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한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들을 통하여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걸고 마케팅 강연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원 학생님의 자소서 능력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생각이 더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자기소개서는 별로 막 그렇게 잘 썼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라서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고 또 어려웠고 그다음 직무가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에 할애한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그렇다면 사전 코멘트를 주신 우리 박 멘토님 전반적인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질문할 것들이 보이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뭐 화공과인데 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떤 계기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어떤 계기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처럼 여러 가지 질문거리를 던져준다는 면에서는 네, 괜찮았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의장 시절부터 경험을 좀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함께한 뭐 어떤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으면 솔직히 이런 것들은 쓰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쓸 수 없는,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더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지원 씨처럼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을 살려서 쓰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회사 입사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계기,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고 또 내가 뭐 상품 전략이나 마케팅이면 나는 이렇게 마케팅하고 싶고 이런 상품을 기획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제안서처럼 만들어가는 방법도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공 자격증을 따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영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까요? 라고 보내줬어요. 네, 자격증이란 게 이 며칠 공부한다고 따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멘토님들 우리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 멘토님. 네, 기업에서 자격증을 왜 보는 걸까요? 그 직무에 와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잖아요. 예. 네. 영어가 정말 필요한 직무라면 영어 자격증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본인이 원래 본 직무가 있다면 그에 관련된 자격증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예전에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뭐 캐나다, 중국, 두바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영어 자격증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과 역량과 관련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히 했고,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요. 네. 본 업에서 추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활용 능력이라면 소통만 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통번역을 해야 되고 문서 작성을 해야 된다면 영어 자격증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본인에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싶은지 이 직무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집중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자격증 많이 따셔야 되는 거. 근데 힘내셔서 우선순위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공 자격증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R&D 파일럿 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